증시 괜찮았습니다. 다우지수 0.8% 올랐고요. S&P 500 0.5, 나스닥 지수는 사실 그냥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0.00%가 됐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보면 앞자리 13,591까지는 똑같고요. 뒤에 점 요것만 0.42% 0.4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일단 화살표를 하락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보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장이었다. 사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느냐?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GDP 오늘 이제 확정치가 최종 나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해서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1분기 최종 확정치가 나온 건데요. 속보치에서 이게 전기 대비 그러니까 연율로 이걸 계산을 해서 1.1%였는데 확정치는 결국은 2%로 경제 상황 나쁘지 않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도 한 1.4였으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경제가 잘 받쳐주네. 이런 지표가 나왔고요. 거기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는데요. 예상은 물론 전주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했던 게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강력해.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 긴축해야 돼 라고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또 뭐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확실히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에 우리가 막 환호할 수 없는 건 결국은 이게 또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옛날처럼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완전한 악재냐? 지금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의 긴축의 그 과정이 결국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결국 그 결과로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가 지금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아주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지표가 잘 나오면 좋은 소식은 악재야.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다다 보니까 여전히 강세론과 비관론이 계속 맞붙으면서 좀 힘겨루기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표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실 시장에서 더 주목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그래 심각한 경제 침체가 왔을 때 금융사들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요거를 이제 뭐 국내 뭐 하는 데서도 하는 것처럼 연준에서도 이걸 하는데 23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두가 다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경제가 막 침체가 되면서 약 5,410억 달러의 어떤 손실이 났다고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가정을 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요 23개 대형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자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서 사실 간밤에 금융 섹터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뭐 이런 것들도 시장에는 상당히 안도감을 줬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한 것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들까지는 오늘 다 호자였고 증시도 좋았고 그러니까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자 연준의 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 분이 마이클 스몰란스키라는 이 연준에 속해 있는 이코노미스트인 것 같아요.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주식 수익률이 연 2%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올 들어서 지금 나스닥 지수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 S&P도 한 10% 중후반대인데 이걸 지금 연 2%대라고 한다면 뭐 사실 상승이라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약간 이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언급이거든요. 그 이유를 좀 보면 1989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했는데 그 실질 성장의 절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 법인세율 깎아주고 금리의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에 따른 차입 비용,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뭐 부채에 대한 비용들 이게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익 성장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금리는 오르고 있고 지금
각 지방 정부마다 예산 적자 등으로 인해서 이게 과거 요때처럼 이 흐름이 지속할 수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 이익 성장 분명히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이익 성장이 둔화되면 이것도 주식 수익률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식 수익률이 과거처럼 좋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GDP도 그렇고 이익 증가율도 그렇고 주가 수익률이 비슷한 수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결국은 약 2%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다만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건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 연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언급들이 좀 있고 이 논리에 대해서 분명히 찬반론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멘트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는 본 거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눈높이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